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벨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1년 1월 2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도 또 이 나라에도 좀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지난 31일 청와대의 국정 운영 기능이 고장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천영우 TV에 올렸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갑재 대표께서 이 내용을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이 방송 내용 자체가 참 재미난 분석이어서 그대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천영우 전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핵 6자 회담의 수석 대표를 지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외교통상부 차관을 거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분입니다. 외교 전문가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청와대 어떤 참모 기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분이 최근 그 윤석열 징계 과정에서 드러난 이 청와대의 국정 운영 능력 상실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천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청와대가 하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고 허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윤석열 징계에 대통령을 끌어들인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 내심으로 누군가 윤석열을 찍어내는 악역을 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더라도 징계 결정에 대통령이 직접 결재를 하게 만들어서 행정법원의 소송 당사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즉, 질 가능성이 있는 소송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결정을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경솔하게 밀어붙였다. 검찰총장 징계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결재 없이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인데, 법적으로도 또 절차적으로도 그 방법밖에 없었다면 징계를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방법도 없다면 차라리 윤 총장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7개월도 기다릴 여유가 없어서 생이빨을 뽑아내듯이 윤석열을 찍어내려 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대통령을 소송 당사자로 만들어야 할 만큼 뭔가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의도를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숨길 방도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온 국민에게 광고하듯이 이렇게 일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패소할 위험을 무릅쓰고 징계를 강행하면 무식한 국민들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에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저런 무리수를 둘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내각과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대통령을 각종 통치 리스크에서 보호하고, 그게 실패할 때는 데미지 컨트롤을 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알바지가 되는 것, 이게 청와대 참모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 윤 총장 징계권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는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는커녕 도리어 외통수에 몰아넣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운 건데, 그런 재앙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제동을 걸고 막는 장치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각과 참모들이 온몸을 던져서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귀신처럼 같이 죽자고 대통령을 사지로 끌고 가는 것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김정은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는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이 대통령을 위해서 총알바지가 되겠다는 진정한 충신은 눈에 띄지 않는다.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빨리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까 궁리하는 장관은 있는데 우리 국민들에게 백신을 얼마나 빨리 구해올지를 고민하는 장관은 왜 보이지 않는가라고 아주 개탄을 했습니다. 네, 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추미애가 윤석열을 몰아내려는 시도 자체가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애초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자기가 총대 메고 저지른 일은 자기 혼자 책임지고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 일이지 대통령에게 그 파편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의 대통령 보좌 기능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걸까? 그 원인을 한 4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는 데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리다 보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균형 감각과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을 찍어내는 게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거기에 수반될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강행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고 또 판단을 했더라도 대통령에게 이것을 솔직하게 보고하고 설득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자, 대통령의 퇴임 후 안희와 관련된 일이라서 말하기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이 직언을 못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다.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기준을 문통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것은 미래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한 기준이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피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게 윤석열만 찍어낸다고 되겠는가? 양심을 가진 모든 검사와 판사를 모조리 다 찍어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진정한 충신이 있었다면 대통령에게 감옥에 갈 때 가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정도를 걷도록 건의했을 것이다. 징계가 실패하자 국회에서 탄핵하자는 의원들이나 검찰 수사권을 모두 빼앗아 버릴 법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은 충신이 아니라 대통령의 범법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감옥에 반드시 보내기 위해 발악하는 역신들이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보좌 기능이 고장난 두 번째 원인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이라는 폭탄을 제거할 방법으로 추미애라는 더 큰 폭탄을 선택했다라는 점이죠. 자,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추미애라는 폭탄이 무대에 뛰어든 순간부터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해졌고 그 광기를 통제하기도 어려웠다. 청와대 참모들이 나서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데미지 컨트롤을 위한 보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여지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추미애가 겨냥한 타깃, 즉 윤석열이라는 타깃만 폭파해버리면 다행인데 타깃은 오히려 피해갔죠. 그리고 보호하려는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대통령인들 추미애가 이렇게까지 깽판을 칠 줄이야 알았겠나.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쓴 것인데 이것도 문 대통령의 불행이고 불운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좌 기능이 고장난 세 번째 원인, 퇴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청와대가 비상구도 퇴로도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말려 들어간 것이 고장난 세 번째 원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큰 일을 도모할 때는
의도한 대로 풀리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항상 비상구나 퇴로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꾸미면서 출구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은 게 치명적 실수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그런데 확증 편향이 심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비책 마련에도 자연스럽게 소홀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진 사람들만 모여서 집단 사고에 빠져 있으면 집단 탈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집단 자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일들 가운데 출구가 없어 진퇴양난에 빠진 사안이 이뿐이 아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또 강제징용 문제가 대표적이다. 일만 저질러 놓았지 출구를 찾지 못해 몇 년째 헤매고 있는 것 아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석열을 반드시 몰아내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자신감만 있었지, 만약 법원이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고 윤석열 편을 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혀 대비책을 마련해 둔 것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또 이렇게 말하네요. 대통령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유능한 참모가 있어도 별 소용이 없다. 특히 리더가 지적 자폐 증세가 있으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리고 듣기 싫은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 가지 측면에만 꽂혀서 함몰되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균형된 판단을 내리는 기능이 고장나기 쉽다. 탈원전 정책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사례다라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즉, 네 번째 고장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안을 결재하기 전에 법원에서 뒤집혀질 경우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출구 전략은 무엇인지, 또 징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구해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심사숙고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한 가지 생각에만 함몰된 나머지 종합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대통령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짚고 결과적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고소해할 일이 아니다. 국민으로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지난 30일 부분 개각이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 참모 중에 정책실장,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교체하는 이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런 부분적인 땜질 인사로 고장난 국정 운영 시스템, 고장난 참모 기능이 회복할지는 새해에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